지금 아니면 안 돼. 이거가 있었어요. 있어요. 특히 내년에 이제 올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박살이 나고 나면 바이든이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이렇게 몽유병 환자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인지장애다가 이제 느껴진다고요. 이 상태에서 카말라 해리스도 함께 가는 수가 있어요. 야, 정 부통령이 함께 가는 수도 있냐? 있었습니다. 그 닉슨 때 그랬습니다. 닉슨을 승계한 대통령이 제랄드 포드죠.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제랄드 포드가 당시에 부통령이었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제랄드 포드 당시에 하원 의장이었습니다. 부통령은 누구였냐? 가운데 사진 스파이럴 애그뉴였습니다. 스파이럴 애그뉴가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닉슨을 몰면서 스파이럴 애그뉴도 같이 기소하겠다 그랬거든. 공범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스파이럴 애그뉴가 부통령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권력 승계 순위가 대통령 다음엔 부통령, 부통령 다음에는 하원의장, 하원의장 다음에는 뭐 국무장관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내년 1월 3일부터 하원의장이 공화당이란 말이에요.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바이든과 뭐 다른 무슨 이유든지 카말라 해리스가 바이든이 직무정지 당해버리고 혹은 쫓겨나고 카말라 해리스가 사임을 하면 하원의장까지 내려와요, 이게. 그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미국 저 상태로 못 간다고 저거 제가 보기에는. 큰일 벌어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천만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게. 이때 이재명이 같은 인간이 있었으면 나라 망했습니다, 이번에.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미국에 저런 살벌한 정치혁명, 정치 내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첫째가 개미소관입니다.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이것에 의해서 주류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터넷을 뒤져서 나 자신의 관점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급증했어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보수 공화주의 물결이 확립됐습니다. 개념, 담론, 내러티브가 확립됐어요. 이거는 지식층과 성직자가 주도하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얘기가 용어가 citizen, 시민, 우리말로 하면 국민, 그다음에 주권자, sovereign, 그다음에 공화국, republic 이런 용어를 쓰면서 상대방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너희는 타락한 기득권이야. 워싱턴 벨트웨이야. 너희는 늪이야. 워싱턴 벨트웨이가 뭐냐면 워싱턴이 495인가 뭔가로 이렇게 환영도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 외곽순환도로 같은 걸로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 서울 외곽순환도로 내부에서 혹은 서울 내부순환도로 내부에서만 사는 사람들. 그 공화당 갔다가 민주당 갔다가 정부 갔다가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연구소에 취직했다가 언론사 갔다가 이렇게 맨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공화당 민주당 적인 것 같지. 아니야, 파티장에서 같이 만나서 낄낄대면서 서로 내통해. 이게 스왑프예요, 워싱턴 늪. 너희들과 우린 다르다는 거예요. 정치는요, 나치의 정치 철학자이지만 좌파 애들도 엄청나게 존중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칼 슈미츠. 칼 슈미츠가 다른 건 다 노가리인지 몰라도 하나가 정확합니다.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는 뭐냐? 우리 편과 너희를 구별하는 선을 긋는 거다 이거예요. 적과 아를 구분짓는 선을 긋는 게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수 공화주의 물결이 쫙 올라오면 너가 공화당이라 그래서 우리 편 아니야. 너 스왑프 멤버잖아, 임마. 너 기득권이잖아. 너 무늬만 우파, 무늬만 보수 아니야. 너는 적이야. 그렇게 선을 긋는 게 일어났다고요. 저게 제가 말씀드린 보수 공화주의가 확립됐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선 자기들을 뭐라 그러냐? working people. 일하는 사람들. 우리말로 치면 보통 사람이에요. 땀 흘려서 먹고 사는 보통 사람들. family. A party of family. 가정을 보호하려는 정당. 우리는.
A Party of Faith. 신앙을 보호하려는 정당. 너희는 뭐야? 너희는 가정 파괴하고 보통 사람의 도덕 개념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는 너희는 무한 젠더. 너희는 남녀 성구별도 전부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는 너희는 개돼지 같은 자들.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는 무한 젠더 주장하는 자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메리카 퍼스트, 애국주의. 그 다음에 미국의 사명. 미국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의 바탕에서 그 핵심 가치를 인류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우리는 그거고 너희는 미국은 노예제도와 흑백 인종차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것이 체계적 인종차별, 시스테믹 레이시즘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사회다라고 너희는 생각하지. 그래서 너희는 역사를 전복하지. 그래서 딱 대립구도가 그래서 우리가 저런 대립구도가 굉장히 제대로 요새는 이제 낙태 찬성이냐 낙태 반대냐로 또 대립구도 하나 더 생겼죠. 저런 근본적 대립구도가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 개념으로, 책으로, 유튜브로 지식인들 나와서 떠드는 사람으로 이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직 저게 정립이 안 돼 있다고요. 세 번째가 뭐냐. 트럼프 이래 보수공화주의 민초운동이 급성장했어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냐. 프레싱트 차원까지 조직이 짜이고 있다고요. 프레싱트가 뭐냐. 우리로 치면 당일 선거일 투표소 관할 지역을 프레싱트라 그래요. 그럼 우리의 당일 선거일 투표소 관할 지역 투표소가 몇 개야? 당일 투표소가. 우리가 12,000개쯤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보다 한 몇 배쯤 돼? 한 6배 됩니다. 그럼 미국은 72,000개네? 아닙니다. 미국은 10만 개, 14만 개 됩니다. 우리보다 밀도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수가 많다는 얘기 밀도가 절반밖에 안 되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같은 경우 하나의 프레싱트, 하나의 당일 투표소 관할 지역의 인구가 평균 우리가 한 5,000명, 4,000명인데 인구로 4,000명쯤인데 미국은 2,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00명이나. 그 차원까지 마가 민초 조직이 지금 내려가 있어요. 민초운동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껍질 요거 석유입니다. 요거 둘러싸는 요거 석유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신용카드 다 석유입니다. 요거 신용카드 빠지지 말라고 제가 하나 껍질 붙여놓은 거 요것도 석유입니다. 지금 제가 붙였습니다. 여기에 석유로 만든 것 들어있고요. 여기도 석유 플라스틱이고요. 여기도 석유로 만든 섬유 들어있고요. 이것도 석유 플라스틱이고요. 모든 게 다 석유예요. 석유가 뭐 자동차 연료거나 뭐 보일러 연료가 아니고 실제로는 석유 화학이 인간 생활의 모든 점을 페트로케미칼이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따라서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석유의 공급망을 전 세계적으로 안정시켜야 된다. 그래야 생활과 문명이 유지된다라는 것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강박증이었어요. 몇 년 동안? 50년 동안. 미국이 석유를 정신없이 수입하기 시작한 게 70년, 71, 2년입니다. 그러니까 오펙이 뜨잖아요. 야, 너희 우리 석유 가잖아, 임마.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야지. 우리는 알라 신이 내려주신 석유가 샘솟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어. 우리 앞에 꿇어 엎드려. 이게 오펙이잖아요. 저기 1972년에 뮌헨 올림픽에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들어가서 올림픽 선수들을 쏴 죽였는데 오펙이 나서서 그거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질이면 그런 참혹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거 서방이 얼마나 우리 중동을 우습게 봤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참혹한 일을 하긴 했지만 애국자입니다. 그 사람들 참혹한 일을 했지만 굉장히 신앙심 깊은 우리 무슬림이에요. 그 사람들을 준 국가기구로 대접하세요. PLO. 아니 올림픽 가서 테러하고 준 국가기구 대접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파워가 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오펙이. 그 중동 석유 산유 국가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모 공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 음모 공작 뭐예요? 컨트라게이트 아니에요. 컨트라게이트 뭐예요? 중미가 공산화되는 거 막으려고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이 미국에 들어오도록 해주고 마약상에서부터 돈 땡겨서 CIA가 그걸로 반공 게릴라 지원한 게 컨트라게이트 아닙니까? 그거 왜 했어요? 지금 모든 신경을 석유에 쏟아야 되는데 왜 중미가 불안해져? 그러니까 한 거죠. 중동 공작 당연히 하죠. 중동 공작 대표적인 거 뭐 여러 개 있지만은 오바마 때 이란한테 4억 달러 현금 쏴주고 이란이 동결돼 있었던 1979년인가부터 동결돼 있던 이란 자산 뭐 100조인가 200조 풀어줬잖아요. 4억 달러는 현금으로 싸서 파레트에 싸갖고 민간 항공기로 갖다 주고 뇌물처럼. 그리고 이란의 실제적 1인자 솔레이마니 세속 분야 솔레이마니가 이라크를 사실상 뒤에서 접수하도록 풀어놔줬잖아. 왜? 이라크에서 그 자라나오고 있는 ISIS를 이란 보고 너희가 정리해라고 하는 대가로 이라크의 지분을 먹도록 풀어놔줬다고요. 그래서 솔레이마니가 참살된 데가 테헤란이 아니라 이라크의 바그다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동 공작이 그런 거예요. 중동 공작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사마 빈 라덴 누구한테서 돈 받았어? 요르단 왕가, 요르단은 아니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왕가로부터 돈 받아서 나는 지금 이슬람을 위한 전사로 나섰습니다. 뒷돈이 왕가예요, 왕가. 그거 뻔히 알면서 CIA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순간 왕가들이랑 다 틀어지고 왕가랑 틀어지면 석유 라인이 틀어지고 그러니까 이 석유 강박, 페트로 강박이라는 게 50년 지난 반세기를 지배하는 동안 그냥 전 세계가 음모와 공작의 밭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원인이 그거예요. 뭐 특별히 CIA가 사악해서 국무부가 사악해서 저기를 간 게 아니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유정은 안정시켜야 된다.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석유의 수급은 안정시켜야 된다. 근데 그 석유는 중동에 몰려 있다. 우리가 그거에 석유의 볼모가 돼 있다는 걸 알고 중남미의 좌파가 날뛰어? 그러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중남미의 마약상이 미국의 마약을 집어넣는 걸 도와주고라도 거기서 뒷돈 받아가지고 저 좌파는 장악해야겠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셰일 혁명에 의해서 페트로 강박으로부터 해방됐다고요. 지금 비록 바이든 들어서 그거 무슨 그린 뉴딜인가 뭔가 해서 셰일 못 개발하고 유정 못 개발하게 눌러갖고 석유가는 치솟았지만 마음속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석유 강박으로부터 해방돼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석유에 그렇게 목 걸지 않아도 된다고 해방돼 있는 거라고 이미.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새로운 세계 전략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원칙과 가치에 충실한 세계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럼 무슨 얘기냐? 만약에 원칙과 가치를 어기는 러시아나 중국이 깡패짓 한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냐? 이게 트럼프 때 저거 아니에요. 무력 어마무시하게 군사력 빌드업해. 그 다음에 평소에는 군사력만 딱 힘만 보여주고 평소에는 그냥 있는데 정말 개입해야겠어. 그럼 무시무시하게 개입해. 예외적 선별적 개입. 평소에는 군사력보다는 경제제재나 지식제재로 숨통 눌러. 이 패키지가 뭐였어요? 2017년부터 적용된 북한 목조르기 패키지가 이거 아니에요. 지금도 적용되고 있잖아요. 너희 까불면 밟아버릴 거야. 무력 시위. 너희 까불면 너희한테 대해서는 예외적 선별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너희 경제제재야. 너희 당연히 지식 라이센싱 이런 거 안 돼. 지식제재야. 이 레시피가 나온 거예요. 저것 때문에. 이제는 저거를 원칙과 가치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원칙과 가치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는 음모와 공작에 의한 세계 경영에서 나오는 떡겁을 먹던 놈들, 어두컴컴한 오일 카르텔, 어두컴컴한 글로벌리스트들이 먹을 게 없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치매 노인 카말라 해리스 같은 깔깔 꽃뱀 내세워갖고 권력 잡아놓고 마지막 한탕 해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민주당 전체가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월가까지 착해지고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한다 그랬을 때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인수하는 게 좋다, 좋은 조건이다라 그랬습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주당 뭐 54.2달러인가 불렀을 때 그거 일론 머스크가 파이낸싱 할 수 있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는 게 맞아. 라고 박수 쳐준 게 의외로 월스트리트저널이었어요. 그때 이제 트위터의 한 5% 지분을 누가 갖고 있냐면 사우디의 큰손 알 왈리드 왕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알 왈리드 왕자가 뭐라 그랬냐. 그때 4월 중순쯤 되죠. 그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제의에 대해서 나 그거 현명한 거라고 생각 안 해. 아예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트윗을 퍽 날렸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날렸냐. 사우디가 도대체 몇 프로 갖고 있지? 그런데 사우디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야? 라고 그냥 알 왈리드를 치받았어요. 그러다가 알 왈리드가 5월 달에 바로 엊그제입니다. 며칠 안 됐어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 뭐라 그랬냐. 올리브 가지를 흩뜨렸어요. 우리의 새 친구 머스크와 연결돼서 기쁘네요. 트위터의 잠재력을 해박시키는 데 있어서 머스크가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머스크의 트위터 벤처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약 19억 달러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산을 제가 이제 굴릴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사우디 오일머니들도 월스트리트에 들어와 있는 오일머니들도 일론 머스크 같은 행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원래 리버럴 성향, 뭐 원래 민주당이랑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런 돈의 밝은 벤처 귀재가 갑자기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고 보수 공화주의랑 맥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일론 머스크에 앞서서 일론 머스크의 페이팔 동업자였던 폴 틸, 그 사람은 한 4, 5년 전부터 완전히 적극적 트럼프 지지자고 폴 틸 밑에서 일했던 제이디 밴스, 그 사람 지금 벤처 투자자인데 제이디 밴스 예일대 법대 나와서 제이디 밴스는 2016년에 격렬한 트럼프 반대자였는데 비판자였는데 2017, 18, 19년도에 친트럼프로 선회를 했고 드디어는 요번에는 트럼프의 저거를 받아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 의원 후보, 연방 상원 의원 후보로 요번에 프라이머리를 엊그저께 통과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하이오 연설인가 어디서 그 클리블랜드 연설인가에서 내가 지지하는 제이디 밴스 프라이머리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Where the hell is JD Vance? Where the hell is JD Vance? 이러고서 그러니까 야 JD Vance 어딨냐 도대체 뭐 이러면서 연설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착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유럽과 중국도 변하고 있어요. 유럽은 보세요. 우선 첫째, EU 글로벌리즘이 꺾이고 보수 공화주의 혹은 강경 우파가 득세했습니다. 이번에 4월 24일 날 프랑스 르팽이 거의 50% 가까이 득표율 나와버리잖아요. 이거 옛날 같으면 옛날에 비해서 한 20%포인트, 15%포인트 더 높아진 거죠. 더 웃기는 거는, 더 황당한 거는 핀란드가 나토 가입 절차를 바로 내일 모레부터 시작해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핀란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80년 동안 1945년 이후로 8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서 중립 노선이에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무서워서 소련과 대항하려고 나치 동맹국을 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무슨 동맹 맺고 서방 편 들고 이런 것을 무지하게 꺼려해요. 핀란드가 정치 문화가. 여기가 이번 우크라 터지고 나서 나토 가입 학교 하고서 바로 시작하고요. 스웨덴이 곧 뒤를 따를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을 우리 러시아는 실전적 위협, existential threat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무장 해제시키고
disarmament, 또한 우크라의 저 나치 잔당들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탈나치와 디나치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우크라를 침공합니다. 잠깐만, 실존적 위협, 우크라와의 접경, 그 다음에 우크라의 무장 해제, 그 다음에 우크라의 탈나치화. 이것이 이제 푸틴이 발표한 우크라 침공의 주요 그 명분을 이루는 주요 키워드예요. 나토 가입, 실존적 위협, 그 전에 우크라의 국경 그 접경, 우크라 탈나치화 뭐 이런 것들인데. 러시아 우크라 국경 2295km인데요. 이번에 이거 다 우크라가 방어할 겁니다. 플러스 핀란드 국경까지 이제 마주하게 됐네요. 핀란드 국경 1340km입니다.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저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 다음에 폴란드 여기가 다 나토 가입국이에요. 근데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나토 가입을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 발틱해가 막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발틱해거든, 빨간 게. 이제 러시아가 발틱해로 못 나가는 거예요. 발틱 함대를 그냥 고철로 팔면 돼. 의미가 없어져요. 저거 바다도 깊지도 않고 러시아 잠수함이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떠다니면 다 컨트롤되고 하기 때문에 발틱해로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저거. 저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저 발틱해서부터. 그 다음에 중국은 뭐냐면 중국의 도발이 1대1로 중화몽이죠. 중화제국. 그러니까 이거 뭐 어디든 간에 자기들이 그게 인도가 됐든 타이완이 됐든 들어가서 그냥 점령해서 퍼질러 앉겠다 여차하면, 그러니까 뭐 그 남중국해에다가 막 산호초에 막 시멘트 콘크리트 부어놔서 인공섬도 만들고 난리가 아닌 거죠. 그 도발 뭐하러 하냐 이거죠. 도발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1대1로 중화몽, 그거는 망상이다라는 게 증명돼 버린 거예요. 이 청사진 자체가 파산됐어요. 근데 중국이 저 청사진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진핑 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저게 없어지면요, 왜 우리가 외부와의 긴장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왜 저 샹하이 같은 데서 왜 저렇게 도시를 닫아 걸겠어요? 코로나라는 외부 상대에 대한 긴장을 유지해야 저 체제가 유지돼요. 우리 중국을 침투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굴기하여 떨치고 일어나서 우리가 중화 제국을 다시 만듭니다. 이게 시진핑의 드림이고 그 외부 세계를 악마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중국의 드림의 그 중화몽의 핵심 구조인데, 대항해서 정복해 나갈 수 있다는 없고 그냥 대항해서 쭈그러지고 있어야 된다를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후퇴하면 사람들이 야 그냥 쭈그러지고 있을 바에야 그냥 다 자본주의 하면 되지, 자유세계하고 다 그러고 잘 사네 이러고 나오잖아. 즉 중화 제국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 정복에 관한 드림을 포기하는 순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 공산당이 존재 이유가 없어져요, 저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생긴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우크라 이거 뭐냐, 국민 분발, 경제 제재, 지식 제재, 스마트 무기 지원, 이 네 개가 결합하니까 이 네 개가 결합된 레시피 앞에서 러시아 그냥 무릎 꿇더라. 중국은요, 저기는 2주도 안 돼, 2주. 저기는 세계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은 먹고 사는 거, 식량과 에너지 세계 시장으로부터 의존하고 있고, to and from the world market이라고요. 세계 시장으로 내보내는 것, 세계 시장부터 받아오는 것, 거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 레시피 앞에 중국은, 지금 러시아는 그래도 70일 됐죠. 2월 24일이니까 3월 24일, 4월 24일, 5월 24일 좀 덜 됐으니까 지금 70일쯤 됩니다. 70일 넘었습니다. 러시아는 70일, 72, 3일 견뎠지만 또 앞으로도 뭐 몇십 일 더 견뎌요. 중국은 2주 못 견뎌요, 저거. 그러니까 중국의 종이호랑이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중국은 종이호랑이. 푸틴이 해냈다. 중국은 종이호랑이.
푸틴이 증명했다. 중국은 종이호랑이. 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전혁 선거 참관인 모집합니다. www.세모풀.com. 네. 웹에서 신청하시면 예를 들어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뭐 이런 식으로 홍제 1동 사전투표소 5월 27일 오전 타임 뭐 이렇게 시간 장소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시간 장소를 자세하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웹에서 하시면. 근데 웹이 불편하신 분은 문자로 신청해 주실 때 010-6368-9901로 본인의 성함, 본인의 핸드폰 번호, 본인이 거주하시는 기초구, 서대문구, 본인의 거주하시는 행정동, 홍제 1동 이런 걸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지금 만일 신청하셨고요. 10,000명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아마 혼란돼 계실 거예요. 이 서울 교육감 너무 좀 속도 상하고 좀 환멸스럽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하나 조금 있으면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림이. 예, 훨씬 나아질 거고. 박선영 씨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범법 행위를 그냥 태연히 막 하니까 저 양반이 저 좀 정신줄 놨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